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17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네, 금요일날 시장 마감할 때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요. 지금 하락 추세 압박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많이 달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코스닥은 특히 제약바이오와 그런 지수적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약 쪽 섹터 차트와 코스닥 섹터 차트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둘이가 같이 움직인다고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오늘도 이제 수소차, 섹터를 보면 수소차, 자율주행차, 정치 테마, 그리고 각자 이제 다른 개별주 정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섹터도 요 뒤에 바로 이어서 살펴볼 거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오랜만에 괜찮은 수급 나와줬고요. 그 저번 주에 수급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이번 주 수급 좀 정리되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수급 괜찮게 오늘 들어와준 모습이고, 코스닥도 외인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 특히 장 초반에는 빠르게 깨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650일선 이제 지지해주면서 이제 반등하고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허나 절대 안심하지는 말고, 왜냐하면 중기적 추세가 많이 눌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항상 급락이나 추가 하락 정도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좀 강세가 있는 몇 개의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 데다가 어떤 테마 위주의 움직임, 그리고 빠른 돌려치기, 이거 쳤다가 저거 쳤다가 상승이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치는 그런 특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하락은 시장 하락이고, 또 시장 특징에 맞춰서 관찰을 잘 해보고 괜찮은 기회 있으면 잘 잡아보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제일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섹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 우선적으로 정치 테마주 좀 봐줄 건데요. 오늘도 정치 테마주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유시민 관련주로 강세가 좀 모이는 모습,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다른 기타 정치 테마주, 근데 이낙연 관련주나 오세훈 관련주나 황교안 관련주는 오늘 강세를 보이진 않았고요. 조금의 움직임씩 정도를 보여줬고, 오늘은 유독 유시민 관련주가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상한가에 안착한 것은 이제 흥국이었습니다. 흥국이 유시민 관련주의 어떤 서브 후발주로서 좀 늦게나마 움직여주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시민 관련주는 흥국이 주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흥국과 함께 그 LB세미콘이 유시민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지속적인 하락과 하향세가 있었던 모습이고, 그에 따라 어떤 추세를 뚫어내는,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수급상의 그런 이점과 어떤 기술적인 신호에 따라서 갑자기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명분 자체는 이제 유시민 관련주로 묶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LB세미콘도 지금 아주 강한 수급이 들어온 만큼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에서 비단 LB세미콘이라기보다는 이런 차트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할 게, 이런 식의 큰 산과 어떤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하락 뒤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추세 전환 나오는 경우는 좀 뭐 좋게 보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무너지고 위에서 매물대가 많이 눌리기 때문에 설거지라고 하죠. 설거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위에 있는 매물대를 청소하기만 하고 다시 하락해주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LB세미콘 비단 하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LB세미콘이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이런 차트에서는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 한번 눈에 익혀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락 후에 기존의 큰 산과 거래 만들고 하락 후에 반등해주는 이런 경우에는 좀 매물대가 많이 눌립니다. 그렇고 어쨌든 지금은 아주 강한 정치 테마를 등에 업고 지금 수급을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주로 넣어둡시다. 다음으로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품절주가 움직일 때 좀 이상급등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 주식인데, 오늘의 상승은 좀 코데즈 컴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실적 기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어떤 커뮤니티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유시민 관련주다, 아니다, 뭐 이건 유시민 관련주다, 아니다, 유시민 관련주 아니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논쟁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연동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좋고요. 어쨌든 오늘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흐름 보여줬으니까 관심주로 넣어둘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 불안 정세에 따른 어떤 품절주 움직임 현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중에서 오늘 좀 주목해볼 만한 게 대주산업인데, 아쉽게도 시간 외에는 조금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이라서 매수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매수 잡기는 힘들 것 같고, 시간외가 상승을 해서 내일 시초가가 상승 시작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주산업은 그 황교안 관련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조금 조정을 받기 이전에 시간에서 상승을 해주면서 좀 매수하기가 좀 애매해진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허나 또 괜찮은 위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된 주식 중에 별로 상승하지 않은 주식이라서 관심을 가질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발표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차 투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가 정치 테마주와 그리고 수소차, 가장 강했던 게 정치 테마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테마는 보통 1개, 2개 정도까지 강하고, 세 번째 테마까지는 조금 수급이 분산되고 좀 관심을 덜 받고 힘이 없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가 2개까지는 잘 나옵니다. 하루를 주도하는 그런 테마들은 2개까지는 잘 나오는데 3개까지가 강하게 나오는 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물론 3개가 공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엔간하면 그렇지 못하고 1개 아니면 2개가 아주 강세를 보이는 게 어떤 시장의 특성이죠. 근데 지금 이렌텍 같은 경우는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자율주행차 투자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있었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 또 ESV가 또 오늘 강세를 보여줬네요. 어떤 기술적인 하향세 혹은 기술적인 역배열을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좀 수급이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ESV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이렌텍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다? 더 미동과 그 넥스트 칩과 그리고 에스모다. 에스모는 최근에 흐름이 좀 이상해졌어요. 근데 넥스트 칩과 더 미동은 좀 꾸준하죠. 꾸준하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넥스트 칩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풍부하고 항상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꾸준하게 반응을 주는 주식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렌텍이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ESV가 좀 움직여주고 다른 테마들의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난 모습이죠. 어쨌든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한 재료가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는 뭐 굳이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국일제지는 좀 특이하므로, 국일제지는 오늘 좀 오랜만에 큰 상승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많이 터져줬고요. 그래서 국일제지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다 아는 주식이고 정리를 다 해드렸어 가지고 이미 풍국주정이랑 뭐 뉴로스랑 그리고 뭐 대우부품이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풍국주정이 단일가 상태에서 많이 올랐네요. 단일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면 차후에 좀 급락할 여지가 많은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이 급락을 해주게 되면 수소차 전체가 같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항상 테마는 뭐 여러 종목들, 그 속하는 종목들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장주 같은 경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그런 주식들, 그 테마의 상징적인 주식들이나 그 테마의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 움직임을,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뭐 대장이 분위기를 좌우하죠. 어떤 조직에서도 대장이 분위기를 좌우하듯이 가장 강하고 인상적인 놈이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잠깐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화성국제 테마파크,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실 텐데, 그런 화성국제 테마파크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형 포장이 관련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련주인데, 이제 그 대형 포장이 인근 부동산, 그러니까 보통 뭐 새만금 관련주 테마나 뭐 신공항 관련주나 뭐 혹은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것도 인근 부동산을 보유한 거다, 그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뭐 관련주로 묶이죠.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화성국제 테마파크 관련주로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좀 비범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과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 붙기에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무리하게 따라 붙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무리하게 따라 붙었다가는 피볼 수가 있고 마인드 관리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정이 나오고 평단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때 항상 매수를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일단은 기다려서 자리가 나오면 자리를 날카롭게 잡는 거는 괜찮은데, 무리해서 흥분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요. 뭐 더 이상 다른 데로 말은 새지 말고 일단 대형 포장, 대형 포장은 그런 식으로 관심주로 넣어두겠습니다. 뭐 외국인 수급과 기관계 수급은 딱히 좋을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들어온 게 다 개인 수급이어가지고 개인 매수세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엄청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대형 포장 관심주로 넣어둘게요. 그 다음은 강스텐 바이오텍. 강스텐 바이오텍입니다. 지금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아토피 질환, 줄기세포 관련한 치료제, 퓨러스템 AD, 퓨러스템 관련해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어차피 제약바이오주나 이런 개발주는 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터져준 모습 긍정적으로 보이고, 완전 역배열은 아닌 상태죠. 근데 매물대가 누르고 있고 아직 박스권 내에 있어서 어떤 시세가 터져주기에는
조금 매물이 눌리는 모습이긴 하나 분봉의 어떤 모양새라던가 매물을 잡아가면서 올리는 모양새가 굉장히 예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이런 식의 계단식의 상승이 나온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관 외인 수급이 좋을 확률이 높은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 전환 정도의 시그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주로 넣어두고요.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텍 최근에 좀 안 좋은 측면은 바이오주가 지금 굉장히 힘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측면이 좀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힘이 좋은 그런 때는 확확 날아가 줄 수 있는데 원래 갈 때 같이 가는 법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투심과 관심을 모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갈 때 같이 가는 게 이제 주식인데 최근에 바이오주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텍 관심주로 넣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랑 종목은 이 정도 살펴봤고요. 나름 오늘 좀 이렇게 막 되게 이것저것 많았죠. 이것저것 많아서 막상 얘기를 하려니까 뭐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길 바라고. 뭐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은 뭐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고 현실적으로 잘하는 방법은 마인드 관리 잘하고 성실하게 정리 잘하고 종목 정리 잘하고 시장 상황 많이 챙기고. 근데 뭐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 잘 모르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해드리는데도 활용하기도 귀찮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진짜 노력이 성의가 부족한 거죠. 내 계좌에 대한, 내 돈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돈에 관심을 가진다 생각하시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관심 자체가 내공이 되고 경험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눈에 익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거고 이제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하셔서 나중에 꼭 더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카페에도 좋은 정보 굉장히 많고요. 복합적인 정보가 있고, 뭐 카톡방에서는 실시간 뭐 이런 정보들 많이 즉각적인 그런 리액션이 가능하니까 카톡방도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월요일이라 뭐 여러모로 피곤하실 텐데 잘 정리하시고, 또 시장은 또 계속됩니다. 또 시장은 계속되고 흥미진진하게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